13장은 거버먼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12장인데요. 제가 13장이라고 써놨네요. 네, 12장입니다. 고쳐놓겠습니다. 13장은 예, 우리가 인컴 이니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숫자를 못 고쳤네요. 12장입니다.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일부는 이제 생산 요소 축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었고, 또 다른 일부는 이제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걸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생산 요소의 축적을 우리가 자본 스탁 1인당 자본 스탁 K, 1인당 인적 자본 스탁 H로 표현을 했고요. 각각 4알파승과 1-알파승 제가 표시한 부분이 바로 생산 요소 축적의 차이에서 국가 간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생산성 A로 표시한 생산성 차이에서 국가 간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 수준과 efficiency라고 하는 효율성으로 구분을 했고, 얼마만큼이 기술 수준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생산성 차이 가운데 얼마만큼이 기술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얼마만큼이 효율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축적 가능한 생산 요소, 기술 수준, 그다음에 효율성은 이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된 결정 요소들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요. proximate determinants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government의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다음 챕터가 income inequality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엔 아마 income inequality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2주 정도의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컬처라든가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요인, 기후, 그 다음에 뭐 natural resources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번 학기에 신흥국 경제론,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커버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proximate determinants와 구분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undamental determina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뭐 그냥 fundamenta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것은 deeper determinants 혹은 fundamentals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proximate determinants와 같은 것들을 K, H, A, 그 다음에 다시 T와 E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주는, 지금 이제 Y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테크놀로지라든가 efficiency라든가 혹은 자본 스탁, 인적 자본 스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deeper determinants 혹은 fundamentals라고 부릅니다. 이번 12장 거버먼트는 제가 전에 우리말로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가 있어서 이걸 좀 보완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된 슬라이드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학기 말이니까 우리말로 된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 거버먼트만 빼고 모든 측면에 있어서 동일한 두 개의 국가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 이제 정부의 차이로 인해서 거버먼트의 퀄리티든 뭐 거버먼트의 팔러시든 정부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제 성과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례가 사실 지구상에 많지는 않고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비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여전히 동독과 서독 사이의 차이는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독과 서독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해방 직후에 1945년 해방 직후에 이제 남한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측면에 있어서 거의 동일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부전 자원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뭐 대체로 봤을 때 부전 자원, 그다음에 전반적인 국민들의 교육 수준, 그다음에 1인당 소득 수준, 뭐 북쪽 지역이든 남쪽 지역이든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저희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혹은 저희 뭐 할머니라든가 다 서울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북쪽에 사실 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활발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평양 지역이라든가 이제 중국이랑 접경 지역, 신의주 쪽이죠. 이런 곳에는 굉장히 상업 활동이 활발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 사실 섬과 같은 국가잖아요. 아일랜드. 육로로는 어디로든 갈 수 없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뭐 일제 강점기도 그랬고 이제 해방 직후도 그랬고 중국을 오가는 것이 비교적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오갔다는 얘기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나 뭐 고모님들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통일국가였던 남한과 북한은 이제 같은 역사,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공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 간의 차이가 사실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뭐 남한 내에서도 북한 내에서도 지역 간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남한의 민주정부, 그다음에 북한의 공산정부가 중요한 차이점일 것이고요. 이제 공산당이 집권한 북한은 이제 계획 경제 체제를 채택한 후에 국제사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제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뭐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하는 소련과 그 다음에 이제 중공이죠. 과거에는 중국을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공산 정권을 가리켜서요. 중공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고 다양한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군사 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한 남한은 우리죠. 개방화와 국제무역, 그 다음에 우리가 채택했던 어떤 경제 체제는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 체제와 달리 이제 민주화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교적 더딘 속도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 아마도 진정한 의미의 이제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과는 남한은 196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고요. 북한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2015년 그 경제학 원론 교재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이스모글루 레입슨 앤 리스트의 이제 교재에서 제가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남한의 1인당 GDP고 붉은색이 북한의 1인당 GDP 수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사점이 굉장히 많죠. 자, 해방 직후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도 60년대까지는 저는 저도 이제 통일 연구 이런 걸 좀 해봤기 때문에 보면 북한 지역의 1인당 GDP가 사실 조금 더 높았다고 하는 의견이 견해가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산업 시설들이 북한에 사실 자연 자원들이 더 풍부했기 때문에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수탈 목적으로 사실 상당한 인프라가 북쪽 지역에 확충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이 있고요. 그게 이제 해방 직후 그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북한 지역의 어떤 경공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업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 우리가 뭐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까지는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의 1인당 GDP보다 높았다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선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는데요.